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레아라고 해요. 저는 유니세프 자원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고,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 지역으로 파견되어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어릴 때부터 해외 구호 봉사에 큰 관심이 있었고, 대학에서 국제개발학을 전공하면서 어딘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삼아왔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UN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했죠. 저는 지금 태국 방콕에 있고 며칠 전 일어난 지진의 여파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목격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곳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계속됩니다. 처음 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규모 7.0라는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다는데 공항은 이렇게 평온하네 하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공항을 나와 지진 피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걸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건물 붕괴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고, 실제로 태국 당국이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파견된 지역은 방콕 시내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가장 시급한 현장은 아무래도 대형 건물이 무너진 구역이었어요. 그곳에 가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33층이나 되는 고층 건물이 수직으로 폭삭 내려앉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심하게 주저앉은 건물을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지진의 파괴력이 이렇게나 무섭나 싶었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이 건물을 시공한 업체가 중국 건설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에도 고층 건물이 즐비한데 유독 이 건물만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진이 발생했어도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총리까지 직접 수많은 건물이 있는데 왜 이곳만 완전 붕괴가 되었는가 라고 의문을 표했죠. 저 역시 구호 활동을 하며 이 건물 붕괴 현장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잔해더미 속에서 혹시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구조대와 함께 열심히 찾아봐야 했거든요. 제가 속한 자원봉사팀은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구조 지원도 병행했어요. 그런데 현장을 보면 볼수록 자연재해가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이거 부실공사 아니야?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건물 잔해를 살펴보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은 흔적이나 철근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배치된 부분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해 보니 이미 지진 전부터도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해요. 너무 급하게 공사를 진행한다, 예산을 아껴 보이려고 자재를 덜 쓰는 것 같다 하는 뒷말들이 있었다는데 결국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죠. 사실 중국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부실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2009년 중국 상하이에서 아파트가 옆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중국식 부실 공사는 이미 악명 높다고 혀를 끌끌 차더군요. 이 사고가 더 골치 아픈 이유는 태국의 관광산업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진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 상황인데 건물 붕괴와 중국 부실공사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 안전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거든요. 원래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호텔, 식당, 쇼핑몰 등이 활기찬 편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한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걱정하며 방문을 잠시 미루는 모양새인 거죠. 게다가 태국에서는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어요. 당국에서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혜택까지 주면서 말이죠. 관광 수입을 늘리고 싶다는 정책 때문이기도 한데 문제는 일부 중국 관광객들의 무개념 행동이 현지인들의 거센 불만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방콕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적잖이 목격했답니다. 예를 들면 유명사원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마구 밀치고 새치기 하는 경우를 봤어요. 국립공원 화장실에서 발을 씻는 건 예사고 공용장소에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본 태국 사람들은 우리는 제발 한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며 울상을 지었어요. 한국인들은 매너가 좋아서 식당에서 시끄럽게 굴지도 않고 줄도 잘 선다고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 중에는 이렇습니다. 지진 지원 업무가 끝난 어느 주말에 시내 한 시장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시장 골목을 완전히 점령해버렸더라고요. 마구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상인들에게 막무가내로 값을 깎아달라고 고함치고
심지어 시장 구석진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모습까지 봤죠. 상인들도 애써 웃으면서 상대해 보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 보였어요. 제가 잠시 물을 사 먹으려 줄을 서는데 뒤에서 중국인 단체 몇 명이 빨리 좀 가 하는 식으로 몸을 밀치고 끼어드는 바람에 넘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딱히 죄책감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현지 태국인들은 코로나 이전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오르는 걸 환영했지만 이제는 관광공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방콕의 어떤 호텔에서 중국인들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는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심지어 태국 경찰관이 가담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이목은 당연히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와줄 수 있느냐에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말하길 한국인들은 거의 안 시끄럽고 깔끔하고 줄도 잘 지키고 또 팀 문화나 예의를 지키는 편이라 장사하기 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인들이 지은 건물이나 시설은 안전면에서 훨씬 믿을 만하다고들 합니다. 저도 구호 활동 중에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과 합작해 지은 임시 대피소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임시 구조물임에도 깔끔하고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지진으로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된다고 해도 한국에서 온 건설 자재와 기술력으로 만든 시설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태국 군인들이 자랑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데 정작 한국인들은 태국이 위험하다, 시끄럽다는 인상을 갖게 되어 발길을 끊어버렸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곤 했어요. 저는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태국 경제가 이렇게 중국인들만 믿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부실 공사의 대표 사례가 되어 버린 그 33층 붕괴 건물 말고도 이 근방에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수많은 아파트나 호텔 프로젝트가 보여요. 자금줄이 마른 탓에 마무리를 못 짓고 방치된 곳도 많고요. 그런데 이미 지어진 건물 중에는 정말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갈라지고 금이 가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중국 업체가 시공한 곳이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물론 지진 같은 자연재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만난 건축 전문가들조차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 기술을 사용했다면 적어도 완전 붕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요. 중국 공법은 빠르고 싸지만 제대로 된 안정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덧붙이더군요. 예전에 57층 건물을 단 19일 만에 완성했다는 중국 사례를 언급하며 그게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겁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태국 당국의 공식 구조단과 협력하여 붕괴 잔해에 갇힌 이들을 수색하는 작업은 일단락되었고 이제는 생존자 구조보다는 부상자 치료나 임시 거주시설 마련, 그리고 심리적 안정 지원 같은 쪽으로 제 업무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방콕 시내 곳곳에서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배급이 이뤄지는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중국인 관광객 수십 명이 몰려와서는 엉뚱하게도 기념품으로 줄 만한 게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서류 정리하고 있던 자원봉사자들이 당황해서 여기는 지진 피해자들에게 필수 생활용품을 배포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해서 줄 서 있으니까 물이라도 한 박스 달라며 난리를 쳤죠. 일부는 직원들이 말리는데도 창고 안까지 들어가서 상자를 막 열어보려 하더군요. 결국 담당 직원이 경찰을 불러 진정시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한편 태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태국 경제에서 관광업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치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어떻게든 관광객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중구난방으로 몰려오는 중국 관광객들을 반길 수도 없고 또 한국인들이 돌아와 주기를 바라지만 이미 상당수 한국인 여행객들은 요즘 태국이 시끄럽고 위험하다며 등을 돌린 상황. 사실 저도 영국에서 오기 전까지는 태국이 그리 위험한 곳인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휴양지로 유명하니까 아름다운 바닷가와 평화로운 사원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으로 보는 태국의 현실은 꽤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건 한국에서 온 지원단이나 기술자들이 현장에 적잖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직접 만나보니 이들은 한국 기업의 협력을 받은 태국 측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임시 가설주택이나 응급치료시설 등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도 함께 일하면서 느낀 게 한국팀이 설치한 임시진료소는 지진 후에 여진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단 한 번도 큰 손상이 없었어요. 박스 형태의 모듈러 건물 같았는데 내부 자재나 보강재가 정말 튼튼하게 시공되어 있더군요. 심지어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도 마련해주고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나 긴급 대피 경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해둬서 현장을 떠날 때마다 이런 게 바로 세심함이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실제로 제가 있던 UN 자원봉사팀도 의약품 보급품을 옮길 때 이들의 도움을 받곤 했어요. 덕분에 환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치료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지진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저는 이제 방콕 시내 근처로 이동해서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추가 구호물자 지원을 맡게 되었어요. 여기서 만나는 많은 태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한결같이 한국 관광객들 제발 다시 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특히 한 재래시장 상인 아저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정말 좋아해요. 예의 바르고 우리 음식을 맛있게 즐겨주고 또 상인들을 존중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인들이 몰려와도 매출은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소란만 커져요. 매너가 없는 손님들은 직원이 몇 배로 더 필요하고 물건 파는데도 불편이 너무 크니까요. 저는 그 아저씨에게 해줄 말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이 빨리 안정되고 한국 관광객들도 곧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덧붙이기를 한국인들이 좋아하던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이나 태국 전통 요리를 함께 파는 퓨전 레스토랑이 성업 중이었는데 이제는 손님이 줄어서 폐업하거나 규모를 축소한 곳이 많답니다. 관광객 감소, 중국인 무질서 문제가 한데 뒤엉키다 보니 태국 내에서 사회적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저는 외국인으로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바라보려 해도 중국인들의 행태가 태국 사람들의 일상을 심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게다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중국이 만든 건물들의 안전성 문제까지 대두되어 과연 우리가 앞으로도 중국 자본이나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는 재미있는 장면도 목격했어요. 한국 건설사에서 이미 완공해 놓은 20층 규모의 빌딩이 있었는데 지진이 지나간 뒤에도 큰 손상이 없어 정말 튼튼하다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빌딩 내부 구조를 잠시 구경할 수 있었는데 바닥이나 벽에 거의 균열이 없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구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역시 이게 바로 한국 기술력인가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더군요. 현지 정부 관계자가 웃으며 이 건물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받아서 큰 문제 없다고 하면서 중국 업체가 지은 건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는 한국의 투자와 기술 협력을 더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데 중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압박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중국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지진 때문에 대형 참사가 벌어지니까 이제야 진지하게 이대로 괜찮은가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의 표정에서 태국이 처한 고뇌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제 국적이 영국이라 가끔씩 영국이나 유럽 기업이 들어올 수는 없을까? 묻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과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재해가 터져야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도 안타까울 따름이었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겪은 사건을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진으로 피해가 극심한 어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광버스가 우르르 도착하더니 중국인 단체가 마을 한복판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아직 복구도 제대로 안 된 곳인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흔적을 마구 촬영하고 쓰러진 담벼락에 올라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심지어 잔해 쪽에 올라가면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서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려 하더라고요. 제가 저 지역은 출입통제 구역이라고 설명했더니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비키라는 식으로 소리 지르며 막무가내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주민들이 말리자 오히려 화를 내면서 태국 경찰이 자기들을 방해한다고 난동을 피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죠. 피해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마치 관광상품처럼 소비하려는 모습이라니요. 거기에 더해 마을 곳곳에 설치된 임시 대피소에서 식량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고 일부 중국인 관광객은 우리도 줄을 서면 받을 수 있느냐고 묻더군요. 무료라고 하니
그럼 주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졌어요. 결국 마을 책임자가 이것은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 우선 지원 물품이라고 재차 설명하고 현장에 있던 태국 경찰관과 주민들이 애써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는 구호 활동의 흐름마저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한국인 관광객들은 대체 왜 안 오느냐 하는 질문을 수시로 듣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실 요즘 한국인들이 태국을 좀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더라라고 솔직히 답하면 태국인들은 한숨을 쉬며 다시 이 나라를 찾아와 달라고 정말 전하고 싶다라고 호소해요. 저는 이제 곧 임무를 마치고 다음 파견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었어요. 자연재해는 누구에게나 가혹하고 그 속에서 부실공사나 무책임한 관광 행태는 피해를 더 키운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의 탄탄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한국인 관광객들의 매너와 소비력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중국이 짓는 건물은 빨리 또 싸게 완공되지만 안전과 예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도는 걸 보면 지금의 태국이 처한 딜레마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야 영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이곳 주민들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걸려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날 무너진 33층 건물의 잔해 앞에서 잠시 묵념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만약 한국 건설사가 이 건물을 지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능성을요. 물론 그랬다고 해서 지진 피해가 전혀 없었을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렇게 무너져 내려 사람들의 목숨과 생계를 한꺼번에 파괴하는 일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루빨리 태국이 안전을 되찾고 고통받는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태국으로 여행 오는 한국인들이 다시금 활기찬 방콕과 아름다운 바다를 즐길 수 있길 바라요. 한국인들의 건전한 관광 문화와 탄탄한 기술력이 태국에 온전히 전파된다면 분명 더 건강한 태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도 가져봅니다.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해외 소식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안전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알려줬습니다. 또 저는 영국인이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튼튼히 짓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재해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 열쇠가 되니까요. 저 레아가 전하는 이 이야기로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금 빛나고 있는 한국의 기술력과 관광객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생생하게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에 간절한 태국인들의 마음도 함께 담깁니다. 한국인 여러분, 다시 태국을 찾아주세요. 우리에겐 여러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 태국에 파견된 UN 자원봉사자 레아의 생생한 기록이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많은 분에게 전해져서 지금 태국이 처한 어려움과 한국의 우수성을 동시에 알릴 수 있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부디 이런 끔찍한 재해와 부실공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레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